여기는 이스트코스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일로 가면은 낚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코스가 여기 지도 하나 띄워드릴 텐데 한 10km 이상 될 거예요. 여길 길게 왕복으로 뛰면 20km인데 제가 거기까지 안 뛰어봤고 16km까지만 뛰어봤는데 여기 굉장히 깁니다. 편도만도 10km가 돼요, 여기는. 아무튼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몇몇 분들이 여쭤보신 싱가포르 연봉 수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연봉은 초봉 수준으로는 한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최고의 대학인 뭐 NUS 또는 SMU, NT를 졸업해도 한국에 요즘 한국에 있는 탑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들어가는 초봉보다는 낮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차이를 설명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 위해서 대기업 대 대기업으로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로스로 보너스 합하면 5천만 원 정도 되죠. 대기업 기준입니다. 평균 말하는 거지. 대기업 상위 10개가 5천만 원 나온다고 다들 얘기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잘 받아야 3,000불, 정말 잘 받아야 3,000불이면 38에 24니까 260만원. 대기업 기준으로? 그치. 26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정도로 따지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000 정도 보실 것 같고, 뭐 많이 받으면 4,000, 3,000 후반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000 정도. 싱가포르의 대기업이라고 해서 가령 캐펠 같은 조선소나 이제는 그 싱텔 같은 텔레콤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인데 연봉 수준이 한국보다 높지 않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아요, 신입사원은. 그리고 로컬 회사들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제는 SME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의 신입사원은 2,200에서 2,400불로 시작한다, 이 정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원 조금 높게,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죠. 대신 여기는 월급 차이가 많이 나요. 신입사원하고 임원하고. 한국은 신입사원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임원은 이렇게 낮아진 거고. 대략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임원은 얼마 받나? 그러니까는 이게 가령 기업명을 밝히긴 그렇고, 한국이랑 싱가포르에 똑같은 다국적 기업이 있다고 치면은 한국에서 보통 신입사원이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이사라고 해봐야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한 2천만 원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마다 다르지만 이사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 불? 한국 돈은 2억은 보너스 합치면 2억은 훌쩍 넘고.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같은 다국적 기업인데 한국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체계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여기선 CEO, CF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니지먼트, 디렉터나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도면은 30만 불, 40만 불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보너스, 타겟 보너스만 5만 불에서 10만 불이 되니까 연봉의 반까지 나오고. 연봉 반까지 나오고. 부럽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장단점을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한번 한국이랑 비교해서. 일단 장단점을 얘기하면은, 장점은 능력이 뛰어나는 거는 뭐 일을 잘하던, 사내 정치를 잘하던, 어쨌거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승진을 많이 해서 높은 포지션으로 가면은 그만큼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받기 힘든, 한국에서는 외국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잘해봤자 지사장인데 그 이상의 연봉으로 노릴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긴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여기는 사람을 아무 때나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지, 이제. 단점이지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장점이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부담 없이 데리고 오지, 일단. 맞아.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 뭐 수습기간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 때나 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가령 요즘은 뭐 신입사원 잘 안 뽑으니까 보통 차장, 부장이 팀원이고 이사가 팀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 기업이. 그래서 부장이 뭐 4명 있고 한 팀에 그 위에 팀장이 이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길게 가는 거 길게 가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방금 말한 이런 조직이 한국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은 부장이면 이제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월급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면, 그건 아마 다국적 기업이 다 비슷할 텐데, 같은 일을 하면 연봉이 물가 수준 이상으로는 오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동결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처럼 그냥 계속 진이기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호봉같이 올라가지고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 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연봉 수준이 그대로 머뭅니다. 그 자리에. 포지션에 따라서.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한 2, 3년 하면 다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회사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게 직장 생활 해보니까 가는 거 길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도 맞는 철학인 것 같고, 뭐 직장에 대한 철학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무리하면 부러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짧고 굵게 가다 부러지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잘 생각해서 그 중간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부터 해. 일단 싱가포르는 잡 밴드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한국보다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잡 시큐리티에 대해서 리스크도 크다. 제 결론은 장단점이 있다. 꼭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